(2월 24일) 월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 고민이 아주 깊어져가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낙폭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고 바로 전곡점을 뚫어내는 화랑장을 2년간 이어왔다 보니까 이제 미뤄왔던 조정을 한 번쯤 겪어야 할 때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최근에 S&P 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량을 최대로 늘렸다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가득 고조되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 금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이날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AP통신과 CNBC 등 주요 매체들은 이날 나온 일련의 비관적인 지표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새로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월 서비스업 PMI, 전달의 52.9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49.7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선인 50을 밑돈 건데요. 경기 위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도 투심을 추가로 위축시켰는데요. 지난달 71.7, 이달 초에 발표됐던 예비치 67.8보다도 더 둔화된 64.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소비자들이 지금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중에는요, 이 중국의 연구진이 코로나19와 동일한 전염력을 지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미국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전염이 발병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이 2020년 코로나19 발발 당시를 떠올리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막판까지 더욱더 확대되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2% 하락, S&P 500 지수는 1.7% 후퇴한 6,01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우려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습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10년물 금리는 8bp가량의 급락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은 향후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WTI 국제유가는 3.1% 급락하면서 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빛을 발하는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전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월마트는 2% 중반의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M7 빅테크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내리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까지 4%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나마 16E 아이폰을 공개했던 애플은 아이폰 수요가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보합권에서 버텨내는 움직임이었고요. 이날 소프트웨어 안쪽에서는 팔란티어의 낙폭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라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시놉시스 등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일제히 경기 불안을 빌미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반영하면서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백신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모더나가 5%, 화이자가 1% 중반의 상승권 나타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전해졌던 이슈입니다. 먼저 테슬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다 보니까 향후에 사람들이 새로운 차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가 결국에는 테슬라 투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감까지 주가를 4.7% 끌어내리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 밖에 빅테크주들입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투심을 위축시켰던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테크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은 뒤 주가가 21%대나 밀려났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위축 신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함께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발표했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의 스승으로 꼽히는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4분기 실적이 공개됐고요. 투자 수익이 늘어나고 보험 사업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71%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현금 보유액은 10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 보유액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관련주인 리비안입니다. 실적 자체는 양호했는데 문제는 올해 매출 그리고 인도량에 대한 가이던스를 다소 부진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내렸는데요. 매출액은 그래도 YOY 31% 급증을 했고요. 손실폭은 예상됐던 65센트 대비해서는 훨씬 좁습니다. 46센트로 발표가 된 점 확인 가능하고요.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이날 전력망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이었습니다.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전력 시스템의 핵심인 변압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결국에는 이 전력망 관련 투자를 지연시키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의 주가가 8.8%, 그 밖에 비스트라 등의 관련주들 일제히 내림세였고요. 그런가 하면 노보노디스크는 급등이었습니다. 오젬픽, 위고비 등 이 비만약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는 FDA의 발표에 따라서 탄력을 받았고요. 더 저렴한 비만약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힘센 허스의 주가는 26%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동반 하락세였는데요. 거래소인 바이비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위 업체에 해당하는데요. 해킹으로 인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이 금요일장 급락하고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등의 관련주들이 8%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번 주에도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27일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무엇보다 큰 관심사는 28일 발표된 1월 PCE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MOM 기준 0.3% 상승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실적 발표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죠. 26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수요일이 되겠고요. 딥식 급발 충격 이후 첫 번째로 나오는 실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여러 종목들 아이온큐, 조비 에비에이션, C3AI 같은 날 실적을 전하고요.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비스트라 에너지와 로켓랩, 델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을 맡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무래도 경영 승계를 준비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현금 보유량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상 최고치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 지금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2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금 보유액은 3,34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말 3,252억 달러에서 늘어난 수준이고 4분기 동안 버크셔는 67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왜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금 보유액이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2018년 그리고 1998년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버핏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곤 합니다. 지금 버핏이 매력적인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지금 고점이냐라는 우려까지 함께 제기되곤 하죠. 사실 이를 두고 뚜렷한 내용을 설명을 뒷받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내놓은 얘기로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버핏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게 후계자에게 원활한 승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현금 보유액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기업들에게 안심의 목소리를 내놓긴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기업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다양한 지분을 늘릴 것이다.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앞으로도 늘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게는 안심의 목소리를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정부에게는 한번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약달러 기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좀 자세히 어떤 내용이 있었나 좀 살펴보면요. 이전에 체리낸코와 살펴봤다시피 4분기에 투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보험 사업 개선에서 나온 투자 수익 증가분으로 체크가 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본의 5대 종합상사 보유 지분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우리는 어떠한 투자에 집중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우리는 구조조정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이고 도지 측에서 그 힘을 더 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 의지를 머스크가 강력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청은 증권거래위원회, 국립해양대기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여러 연방기관의 직원들에게 지난주에 업무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지 않으면 직위를 잃을 수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 경고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지난주의 업무 성과를 5가지 항목으로 요약해 회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일부 연방기관들은 이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응답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아직 응답하지 말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이었던 감축 내용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일에 연방정부 직원 감축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계획이었던 총 230만 명 규모의 공무원 인력 가운데 3에서 5%가량의 감원 목표를 다시 한번 잡고 재편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이 효율성 부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X에 글을 게시한 이후에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머스크가 그 뜻을 강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뭘 했냐, 어떤 일을 했냐를 정확하게 응답을 해라. 응답을 하지 않고 회신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연방 공무원 노조 측에서 이거는 불법적인 해고다, 이거는 부당한 대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머스크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냐라고 대응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 머스크가 이 도지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번 달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머스크가 직접 정부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고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움직임 응답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선박을 향해서 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조선산업 내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이 견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반발하고 필요한 수단을 택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엄청난 양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점을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이러한 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길이다. 점점 평화적인 이 무역 구조에서 멀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전형적인 비시장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너무 과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면서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라는 미국의 우선 투자 정책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두 국가 간의 경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특히나 조선업 내에서 그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대체제로 이 한국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양국이 어떻게 긴장을 풀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확인이 되었죠. 아무래도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최대 금액의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해킹으로 2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1천억 원 달러의 코인이 탈취당했습니다.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인 벤지우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바이비트 총 재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번 해킹은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역대 최대 규모의 최악의 해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사실 바이비트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장중에 9만 5천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성 문제까지 대기되면서 한 번 더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보안 문제에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분간은 좀 조정 장세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스타인에서는 가격 상승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금값이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값 포모 현상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심정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관심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주가를 잡게 될지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월요일 시장 내에서 AI픽 리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글픽 AI는 월가 전문가들이 제시한 AI 투자 예측 정보로 미국 주식에 대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제시해 드릴 종목은요, 바로 CPOB, 바로 이 글로벌 마켓입니다. 지난 2월 14일 기준에서 기간은 2주, 그리고 목표가는 211.29달러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기대 상승률은 4.43%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마켓 측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ETF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신청 서류를 다시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과 그 주가 흐름을 함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대 상승률 달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이 제약 전문 업체인 에브비입니다. 지난 1월 22일 기준으로 기간은 3개월, 목표가는 188.79달러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1월 31일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200달러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자가 면역 관련해서 그 효능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또 주가에 어떻게 상승 압력을 제시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가고 있고 특히나 네트워크 단에서 탄탄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 2월 3일 기준으로 기간은 6개월, 목표가는 82.18달러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최근에 6개월 동안 7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주문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강력한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 주가는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목표가 달성이 가능할지 주가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AI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